오늘의 주요 뉴스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사위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총 회장의 사과입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그렇죠. 오늘 신천지의 연수원격 시설인 경기 가평군의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 열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즉각 협조를 하고 있지만 면목이 없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일 이전에 큰 재앙이다라면서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고 하늘이 돌봐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큰절까지 2번이나 했다고요? 그렇죠. 변변치 못한 사람을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차례 큰절을 했는데요. 그동안 방역당국에 이제 협조를 안 해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신천지 피해자 단체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데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이런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사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아마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직접 검사를 받았다고요? 지난달 이제 29일 검사를 받았고 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언제 어디서 검사를 받았는지 그동안 자가격리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으로 답변을 했고 검사 자체는 가평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근데 잘못한 것의 핵심이 뭔지 말을 했어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별로 뭘 잘못했는지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건데 신천지 신도 중에 우한에 갔다 온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신도 2명 가운데 1명이 지난 1월 8일에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이제 확진 환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천지가 지난해까지 우한 지역에 자신들의 어떤 모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한 정황 등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거나 또는 부정한 것이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 대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계속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절까지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절을 하는 과정에서 손목시계가 노출이 돼서 오히려 또 이게 큰 화제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계였죠? 이게 청와대 봉황 마크가 새겨져 있는 이런 시계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통령의 시계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던 건데요.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고해상도 사진을 보니까 이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계입니다. 이 박근혜 정권 때 선물용 청와대 시계는 2013년 8월에 공개된 바 있는데 그런데 또 이만희 총회장이 착용한 시계는 이것과는 모양이 달라서 또 이걸 가지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선물용 청와대 시계도 아닌 거네요?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형태의 시계가 국회의원용이다 이런 설명으로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추론을 해보면 중고 거래를 했거나 또는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은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만희 총회장이 2015년에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받았는데 이때 이런 형태의 시계를 또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또 이어지고 있는 보도를 보면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시계는 또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다른 시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굳이 시계를 이렇게 착용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 시계를 이제 착용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모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의 유착 가능성 이런 그동안의 설왕설래 때문이죠? 그렇죠.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포섭 시도를 했다 이런 정황을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밝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 피해자 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신천지 측이 정치권에 수년 동안 30억에 달하는 자금을 뿌렸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이 새누리당의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도 2017년에 나온 바가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무근이라면서 지금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신천지 대상 방역 집중해야죠. 그렇죠.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의 어떤 강압적인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면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사과 기자회견도 했으니까 신천지도 전향적인 자세로 이제는 좀 협조를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일단 방역에 집중을 우리가 하더라도 상황이 어느 정도 종결된 이후에는 이런 좀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다시 등장한 미사일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 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에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이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은 일단 이 발사체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 분석 중인데요. 비행거리가 약 230km 정도 된다는 점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에 준하는 무기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발사체의 발사는 올 들어 처음인 것이고 지난해 11월 말에 이른바 초대형 방사포 사격 시험을 한 이후로 치면 95일 만입니다. 네. 이번 발사의 의도는 뭐라고 분석이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북한이 진행한 합동 타격 훈련의 일환으로 이런 발사체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지난달 28일에 원산 일대에서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를 했고 이 북한의 관영 매체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참관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발사체는 지금까지 이제 시험을 거듭해온 무기 중에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테킴스나 또는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일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는데요. 예. 즉 이런 시험을 거듭하면서 실제로 무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입니다. 그동안은 북한이 군사훈련을 좀 자제해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이후에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5년 1월, 2016년 3월, 2017년 4월이었고 이때 이후로 안 해왔는데 이번 훈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어쨌든 새로 재개를 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뭐 새로운 길이니 뭐 하면서 그동안 공언을 해온 대로 대화에 올해 별로 뭐 미련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보여주는 상황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이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소집을 해서 주로 코로나19에 대한 그 방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여기서 당 핵심 요직이라고 볼 수 있는 조직 지도부장을 농업 담당 부위원장하고 함께 해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관료화돼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신용만 하고 더군다나 당 간부 양성기관에서는 엄중한 부정부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예. 아마도 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뭔가 당 조직 또는 이제 유관 조직 사이에 비리가 포착된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내부적으로 숙청이나 또는 숙군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좀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좀 미사일을 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올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거라는 예상이 있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이 한미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도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제 북한과의 보건 분야 공동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뭐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게 이제 쉽게 성사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좀 돌파구를 찾는 일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 낭만 백인 오바마입니다. 백인 오바마? 그렇습니다. 누구죠? 이게 이제 피트 부티지지가 자신이 이제 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백인 오바마를 자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1일 이제 중도 하차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전날 열린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친 게 이제 타격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6명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한때 두각을 나타내더니 찻잔속 태풍이었네요. 그렇죠. 이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1등도 하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찻잔 속의 태풍인 걸로 돼버렸습니다. 이 아이오와 뉴햄프셔의 경우에는 백인, 중도 그리고 고학력 유권자들의 비율이 높아서 좀 피트 부티지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건데 예.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는 흑인 유권자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아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들은 정책적으로는 중도보수 성향이 강하고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결석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인인데다가 성소수자인 이 부티지지가 저조한 득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반면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을 한 조 바이든이 그동안 이제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압도적 1위를 거두면서 기사회생에 성공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피트 부티지지는 어차피 자기가 되리라고는 뭐 예상 안 했던 것 같은데
딱 지금 시점에 중도 하차한 특별한 또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해서 이제 경선에서도 아마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돌풍을 이어가기 어렵고 그러면 뭐 자금 문제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적절한 시기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중도 성향 후보들 간에 지금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도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즉 사우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으로 사실상 단일한 선택을 한 것에도 이런 중도 단일 후보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도 단일 후보론 이건 버니 샌더스를 견제하자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버니 샌더스의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 소속인 것도 아니고 무소속인 상황이고 중도 확장력이 없는 후보로 평가받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주장의 핵심 논리죠. 실제로 샌더스와 붙는 게 자신에게는 좀 더 유리하다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부티지지의 낙마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티지지를 지지하는 표가 전부 조 바이든에 갈 것이다라면서 일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중도 후보들을 좀 중재를 해서 단일화를 이뤄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부티지지의 중도 하차는 아마도 이런 상황들까지 반영을 해서 좀 차기를 기약해 보려는 이런 모습이기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조 바이든으로 가는 겁니까? 중도 쪽에 또 변수가 있나요? 일단 현지 시간 3일 이른바 슈퍼화요일 경선부터 참여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남은 변수인데요. 예. 여기서 얼마나 좀 득표를 거둘지에 따라서 중도 후보가 분열된 상황이 앞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한 사람으로 지지가 모아지는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블룸버그가 지난번 토론에서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의 득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면서 또 이 블룸버그가 선거전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좀 평론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재선 국면에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한가한 평론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